안녕하세요. 한국 비버 챌린지입니다. 비버 챌린지로 배우는 정보과학 고등학생용 교재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비버 챌린지 6장 아이콘 이미지 압축하기입니다. 이번 시간의 수업은 아이콘 이미지 압축하기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고 이 문제를 프로그래밍을 통해서도 해결해 봄으로써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고등학교 정보과학의 알고리즘 영역에 해당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이콘 이미지 압축하기 문제의 핵심 요소를 추출하고 알고리즘 설계 구현하기, 아이콘 이미지 압축하기 문제를 수정해보고 프로그래밍을 통해서도 해결해보기 라는 주제로 함께 학습하겠습니다. 그럼 학습 목표를 함께 읽어볼까요? 1. 2차원 배열을 활용하여 자료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다. 2. 전체 문제와 부분 문제 간의 재기적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이용한 알고리즘을 설계 구현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프랙탈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부분이 전체와 닮아 있고 무한히 반복되며 점점 작아지는, 반대로 점점 커지는 이런 모양들을 본 적이 있나요? 위 그림과 같이 자기 안에 자기 자신과 유사한 모양과 구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도형을 프랙탈 도형이라고 합니다. 위의 그림은 프랙탈 도형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 시어핀스키 삼각형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시어핀스키 삼각형 이외에도 여러가지 프랙탈 모양이나 도형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이 첫 번째 그림처럼 모니터의 어떤 창을 캡처하고 그 안에 또 그 창이 캡처되어 있고 또 캡처되어 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점점 작아지는 모양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나무 모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얼핏 보면 그냥 나무잖아 싶지만 전체의 나무 모양과 닮은 작은 나무들이 계속 가지를 뻗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복제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프랙탈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비버 챌린지의 아이콘 이미지 압축하기라는 문제를 통해 전체 문제와 부분 문제 간의 재규적 관계를 이용한 알고리즘 설계 그리고 프로그래밍 방법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이때 재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지를 정의할 때 자기 자신을 사용해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선생님은 누구세요? 라고 할 때 나는 나를 닮은 누구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자기 자신한테 한번 던져보세요. 그러면 내가 나한테 나는 누구인가? 그럼 또 내가 나한테 나는 누구인가? 또 내가 나한테 나는 누구인가 하면서 점점 나한테 이렇게 묻게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과정을 재귀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재기적 관계를 이용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것들을 이번 시간에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내용을 살펴볼게요. 다음 절차대로 그림을 그리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먼저 1단계 검은색 정삼각형 하나를 그린다.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죠? 2단계는 정삼각형의 세 변의 중점, 세 변이 있는데 그것의 중점이 3개겠네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걸 연결해서 정삼각형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러면 그리고 원래의 정삼각형 이 큰 거요.
여기에서 이 부분을 제거하라. 그럼 여기 하얗게 바뀌겠네요. 3단계는 남은 3개의 정삼각형에 대해서도 2단계를 실행한다. 아, 이걸 또 하래요. 그럼 이 남은 3개, 하나, 둘, 3개 있죠. 여기에 대해서도 또 이걸 하라는 거예요. 아, 세 변의 중점 연결해서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3단계를 무한히, 아, 이거 계속 하래요.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재밌는 모양이 나오겠네요. 아마 사람이 손으로 하긴 좀 어렵겠죠. 네, 이와 같은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원래 검정색 정삼각형이 하나 있고, 그죠? 그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리고 무한히 계속 적용했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올지 여러분들 상상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긴 어렵겠죠. 그죠? 이와 같이 어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 문제를 작은 부분 문제들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걸 문제 분해라고 해요. 또한 전체 문제와 분해된 문제들 사이의 관계를 찾아서 그 구조를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걸 관계를 정의한다라고 해요. 만약 전체 문제와 부분 문제가 닮은 꼴이어서 그 관계가 괴기적으로 정의된다면 이는 우리 수학에서 배우는 점화식으로 표현해서 알고리즘으로 설계할 수 있고 프로그래밍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어떤 모양이 있겠죠. 네. 아, 이게 이제 뭐 이 안에 어떤 삼각형 모양이 있을 텐데요. 그 삼각형 모양은 아마 이 삼각형보다도 더 구멍이 뽕뽕뽕뽕뽕뽕뽕 뚫려 있는 그런 삼각형일 거예요. 여기서 일로 갈 때 이게 하나의 문제라고 하면 이것을 한 번에 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일단 요렇게 또 그걸 이렇게 단계별로 가게 될 수 있는데 그때 그 과정이 계속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게 뭡니까? 세 변의 중점 찾아서 서로 연결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삼각형 자르고 나머지 삼각형에 대해서도 똑같은 것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원래 문제를 작은 문제로 나눈 다음에 작은 문제와 원래 문제 사이의 관계를 찾는 것 이것을 관계 정의라고 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문제를 분해해서 재귀적으로 해결하면 굉장히 손쉽게 알고리즘도 설계할 수 있고 프로그래밍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시간에는 비버 챌린지의 아이콘 이미지 압축하기라는 문제 해결에 도전할 텐데요. 이 문제는 2017년에 우리나라에서 출제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출제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매우 많은 학생들이 도전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문제 살펴볼게요. 가로 4칸, 세로 4칸, 4 곱하기 4 흑백 사각형으로 채워진 이미지에서 이거네요. 그죠? 4 곱하기 4 흑백 사각형으로 채워진 이미지. 근데 그 사각형이 픽셀이래요. 아, 픽셀은 이미지를 표현하는 기본 단위죠. 네, 그 정사각형 하나하나가 픽셀인데 그럼 16개의 픽셀이 지금 있는 거네요. 그 이미지에서 흰색 픽셀은 1로 검은색은 0으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이진수를 사용해서 저장할 수 있죠. 네, 지금은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사용할 때가 있는데 흑백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0 아니면 1로 각 픽셀 값을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4 곱하기 4 이미지의 경우 즉 16개의 픽셀, 16개의 이진수를 사용해야 되는데 다음과 같은 이미지 압축 방법을 사용하면 간단한 유형의 경우보다 작은 공간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압축이란 말도 나왔고 이미지를 저장하는데 공간이 작아진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중요한 것은 이 큰 사각형을 16개의 픽셀로 나눴다. 그리고 하나의 픽셀은 검정색 아니면 하얀색이기 때문에 0 또는 1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이해가 될 거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이해가 될 텐데
여기에 있는 이 동그란 화살표와 이 작은 또 동그란 화살표, 이 숫자들은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자, 이제 앞서 좀 난해하게 보였던 이 그림과 이 격자에 쓰여진 숫자,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숫자에 대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아, 이것들이 어떻게 졌는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밑에 방법이 써 있네요. 이렇게 하면 된대요. 1단계, 격자 내의 모든 수가 0이면 결과는 0이다. 아, 여기 보니까 모든 수가 다 0이죠. 그러면 0이래요. 아, 이게 압축된 거라는 거예요. 16개의 0을 원래 저장해야 되거든요. 이 그림을 표현하려면. 근데 모두 0이니까 0 하나만 저장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진수 16개가 필요했으니까 16비트가 필요했었는데 이진수 하나만 쓰면 되니까 1비트면 저장이 된다는 거죠. 16분의 1로 압축된 거니까 굉장히 높은 압축 효율이죠. 반대로 모두 다 1이면 1로 표현한다. 이것도 역시 16분의 1로 압축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냐가 이 옆에 거예요. 이 왼쪽 거랑 다른 점은 뭐냐면 16개가 모두 0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4분의 1 크기의 네 격자로 나누래요. 아, 요거를 4분의 1로 이렇게 나누라고요.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요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살펴보래요. 아, 여기는 4개가 다 1이죠? 여기요. 아, 4개가 다 1이니까, 아, 1이네요. 아, 여긴 4개가 다 0이니까 여기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0이 됐고요. 시계 방향이니까 이번에 여기 할 차례죠. 다 1이니까 1이고요. 마지막 여기도 다 1이니까 1. 1, 1, 1, 1. 그런데 괄호가 있네요. 아, 이렇게 한번 나누면 그 결과를 괄호로 묶는데요. 아, 이제 이 숫자가 괄호 1011 괄호 닫고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는 알 수가 있겠죠. 역시나 원래 16개의 숫자를 저장해야 됐는데 4개의 숫자와 2개의 괄호만으로도 압축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른쪽 거 보니까 여기는 앞선 두 경우보다 조금 복잡해요. 먼저 모두 다 1이나 0이 아니기 때문에 4개의 격자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다 1이니까 1을 쓴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에요. 그 다음에 이쪽 해야 되죠. 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쪽 거 보니까 0이죠. 그래서 여기 0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보는 건데 여기를 보니까 4개가 모두 0 또는 1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다시 4분의 1의 격자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또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일단 또 나눴으니까 괄호가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 0 모두 0이죠. 요 작은 사각, 왜냐면 픽셀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0이 된 거고 여기는 1이죠. 그래서 여기가 1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1이니까 여기가 또 1이 됐고 여긴 0이니까 여기가 또 0이 됐죠. 그리고 이제 요 사각형에 대한 이야기는 끝나서 괄호를 닫은 거예요. 마지막 여기 모두 다 1이니까 1이 됐죠? 그리고 괄호를 닫았습니다. 아, 이렇게 했을 때 원래 16개의 숫자였는데 보니까 숫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괄호 4개, 숫자 7개와 괄호 4개로 압축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예, 조금 더 커졌네요. 그죠? 8 곱하기 8 이미지, 총 64개의 픽셀이겠네요. 이진수 격자 위에서 설명한 압축 방법을 적용했을 때 결과로 만들어지는 문자열로 적당한 것은, 자, 그럼 문제는 뭔가요? 옆에 8 곱하기 8 이미지, 아,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미지의 이진수 격자, 네, 이진수 격자네요. 앞서 설명한 압축 방법을 적용해 보래요. 그때 결과가 뭐냐 이런 얘기죠. 네, 맞아요. 이거 그대로 한번 여기에도 적용해 보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자, 문제와 그리고 활동지 양식
살펴보시고요. 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풀어본 문제와는 조금 다르다는 거 느끼시겠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나 먼저 문제 분석하는 건 똑같습니다. 현재 상태는 뭐냐? 이 이미지 그대로죠. 네, 이 64개의 픽셀로 구성된 8 곱하기 8짜리 이미지. 그리고 각 픽셀은 0 또는 1. 목표는 무엇이냐? 이거를 이제 괄호, 여는 거, 닫는 거, 아니면 0, 아니면 1로 구성된 압축 문자열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네, 그걸 좀 살펴봐야. 자, 문제와 그리고 활동지 양식 살펴보시고요. 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풀어본 문제와는 조금 다르다는 거 느끼시겠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나 먼저 문제 분석하는 건 똑같습니다. 현재 상태는 뭐냐? 이 이미지 그대로죠. 네, 이 64개의 픽셀로 구성된 8 곱하기 8짜리 이미지. 그리고 각 픽셀은 0 또는 1. 목표는 무엇이냐? 이거를 이제 괄호, 여는 거, 닫는 거, 아니면 0, 아니면 1로 구성된 압축 문자열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네, 그걸 좀 살펴봐야. 자,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수적인 요소,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먼저 이미지 크기. 이미지 크기라는 게 뭐 가로 세로 길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픽셀의 개수죠. 지금 8 곱하기 8 64개죠. 그 다음에 처음에 채워진 값, 그걸 알아야 어떻게 바꿀지를 결정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 다음에 이걸 압축하는 방법, 이게 이 문제가 앞서 살펴봤던 다른 문제들과 좀 다른 점인데, 이 압축하는 방법이 문제에 이미 나와 있어요. 앞서 봤겠지만 여기 있는 이게 압축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이 방법이 그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알고리즘이 이미 설계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알고리즘을 이 문제 해결하는데 적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대로 수행해 보겠습니다. 1단계는 뭐였죠? 네, 격자의 맨 왼쪽 위 모서리에 있는 값, 그죠? 그걸 기준값으로 하고 그 값과 나머지 값들을 차례로 비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머지 값들이 모두 같으면 그대로 적고요. 같지 않으면 4개로 나눠서 괄호 열고, 또 나눠진 것에 대해서 똑같이 또 수행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느끼셨겠지만 결국 전체 과정이 전체에 대해서 해보고, 그렇게 해서 4분의 1로 쪼개진 조각에 대해서 또 똑같은 걸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전체 문제와 작은 문제들의 관계가 재기적으로 정의되는 그런 문제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처음에 8 곱하기 8 격자에 이렇게 숫자가 쓰여져 있었잖아요. 그죠? 이 숫자는 앞서 이 숫자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죠. 네, 이 숫자를 가지고 처음에 할 일은 모두 다 똑같은가? 이거랑 나머지가 모두 다 똑같은지 보는 거예요. 아, 근데 달라요. 이 녀석 하나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겠네요. 만약에 다 똑같으면 그냥 1 하고 끝나는 건데요. 그죠? 근데 그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이걸 4분의 1로 나눠야겠죠.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괄호 열고 이렇게 시작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4개로 나눈 것 중에 첫 번째 부분, 여기 1이라고 써있는 작은 사각형이겠죠. 이 사각형에 대해서 또 제일 첫 번째 것과 똑같은가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 똑같으니까 1이라고 하나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2에 대해서도 다 똑같네요. 두 번째 사각형이에요. 여기요. 이 부분이요. 다 똑같으니까 또 1. 왜냐하면 지금 1이라는 값으로 다 똑같으니까 1을 쓴 거죠. 세 번째도 1입니다. 네 번째로 갔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이 녀석 때문에 또 달라졌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4분의 1로 이렇게 쪼개고 그리고 괄호 열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또 해야겠죠? 또 이거에 대해서 또 하고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이 과정을 반복해서 수행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수행을 하다 보면 최종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작은 사각형에 대한 수행 과정이 끝나게 되면 괄호를 닫아줘야겠죠. 그죠? 이렇게 끝나게 되면 괄호를 닫는 거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압축된 문자열은 이와 같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프로그래밍을 통해서도 해결해 보려고 해요. 이 문제를 프로그래밍을 통해서도 해결해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하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문제 해결하는 데 적용된 알고리즘, 그 압축 알고리즘은 이미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압축 프로그램에 적용되어 실제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프로그래밍을 시작해 볼게요. 제일 먼저 할 일은 현재 상태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아이콘 이미지를 2차원 배열로, 왜냐면 8 곱하기 8의 이미지잖아요. 이 평면 이미지를 2차원 배열로 저장하는 게 먼저고요. 그리고 이미지 압축 방법, 이미 문제에 제시되어 있죠. 그것을 재기적으로 설계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원래의 문제, 이것을 자르고 그 과정을 재기적으로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머지 자르고 잘랐을 때 더 이상 잘라지지 않는 1 곱하기 1짜리 여기서 푼 다음에 다시 거꾸로 거슬러 올라와야겠죠. 지금 이 그림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재기적 관계, 전체 문제와 작은 문제 사이의 관계를 재기적으로 정의한 모델입니다. 네, 다음은 이것을 구현한 소스 코드인데요. 네, 사실 코드는 생각보다 길이가 짧죠. 왜냐하면 재기적으로 관계를 정의하게 되면 함수를 재기 함수로 호출을 하면 되기 때문에, 즉 함수를 수행하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드 길이는 굉장히 짧아지게 돼요. 앞서 해결했던 다른 문제, 예를 들면 외계인 돌연변이 문제 기억나시죠? 그 문제보다 이 문제가 훨씬 복잡해 보이지만 코드 길이는 이 문제의 코드 길이가 더 짧다라는 거. 예, 그만큼 재기적 관계를 정의하고 함수를 통해서 호출하면 아주 쉽게 설계하고 프로그램도 작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먼저 현재 상태 저장하는 거, 2차원 배열로 꼭 이렇게 아래로 쭉 내려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가독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 저장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먼저 프로그램은 항상 메인 함수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메인 함수 보면 정말 간단해요. solve 함수 호출하는 게 전부죠. 그리고 0, 0, n. 요 n은 8이라고 되어 있어요. 8. 요 8짜리 이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구나. 이게 8인 이유는 우리 이미지가 정사각형 형태였고 한 변의 길이가 8이었죠. 그것이 8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8이라고 정의하고 함수 호출할 때도 그 8을 전달해서 매개변수 k로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함수 호출된 뒤에는 함수부, 미리 정의된 함수부가 실행이 되게 되겠죠. 네, 그때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이렇게 재기적 관계가 정의가 돼서 함수를 설계할 때에는 제일 먼저 이 함수가 언제 끝나는지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언제 끝나냐? 한 변의 길이가 1이 됐을 때 4분의 1씩 잘랐을 때 어느 순간 이제 1이 되잖아요. 그러면 더 자르지 않고 그 값 자체가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 작은 문제예요. 그죠? 앞서 봤던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이것이 이제 더 이상 자를 때까지 자르고 더 이상 자르지 않는 그 종료 조건이 될 거고, 나머지는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될 거예요.
결과적으로 처음에 시작한 뒤에 모두 다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르면 어떻게 하느냐, 다르면 이 과정을 반복하라 라는 게 이 문제의 키고요. 이 과정이 결국 무엇이냐? 앞서 봤었던 4분의 1로 잘라서 첫 번째 4분의 1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근데 여기가 왜 2일까요? 4가 아니라. 그것은 8 곱하기 8짜리를 4분의 1로 잘랐을 때, 이렇게 잘랐을 때 원래 여기가 8이잖아요. 그죠? 근데 4분의 1로 자르면 여기가 길이가 얼마죠? 4죠. 그러니까 결국 K 값은 4로 나누는 게 아니라 2로 나누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뒤에 나와 있는 주석들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할 거예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n을 8로 정의하고 그 다음에 2차원 배열로 현재 상태 저장한 뒤에 제기함수는 종료 조건을 먼저 쓰고 그리고 제기함수를 처리하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4분의 1씩 잘라가면서 괄호를 출력하거나 아니면 압축된 이미지 값을 출력하는 함수 정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좌표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 이렇게 잘랐을 때 이 첫 번째 칸의 위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 표현하는 방법의 아이디어로 선생님이 이러한 코드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 드렸으나 이것만이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 프로그램을 실행한 결과를 좀 보려고요. 제가 그동안 devC++라는 아이디를 사용을 하다가 지금 이제 또 다른 코드블럭스라는 아이디를 가져와 봤는데요. 코드블럭스나 devC 모두 번역기, 컴파일러는 똑같은 걸 사용을 하고요. 그 GCC 컴파일러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결국 그 컴파일러 말고 나머지 것들, 뭐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만 다른 것이니까 크게 차이점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둘 다 공개 소프트웨어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 보면 실행 결과가 이와 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놀랍죠? 지금까지 선생님이 비버 챌린지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해결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프로그래밍을 하던 하지 않던 결국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였고 그리고 그것을 프로그래밍으로도 해결할 수 있고 아니면 그걸 이용해서 다른 문제들도 해결해 보도록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나름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막고 싶진 않지만 선생님처럼 어떤 절차를 가지고 해결해 보는 과정을 꼭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제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네, 프로그램 실행하면 압축 문자열 출력되는 거 확인하셨죠? 이 제귀라는 것이 굉장히 파워풀한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fn은 f에다 n을 넣으면 뭘 하냐면 그 n과 fn-1을 곱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fn의 함수 정의가 이거예요. 근데 fn-1은 뭔데요? 그러면 또 똑같이 요렇게 fn-2는요 또 요렇게. 그럼 이거 뭐 하는 거죠? fn에 n을 집어넣게 되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마지막에 1이면 1이다. 결국 1부터 n까지 곱하는, 네 맞아요, 팩토리얼 함수예요. 팩토리얼. n 팩토리얼을 계산하는 것을 이렇게 재기적으로 표현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원래 해결해야 되는 fn이라는 문제는 n과 fn-1로 재기적으로 정의가 되고 fn-1이라고 하는 작은 또 문제는 n-1과 곱하기 fn-2로 정의가 되고 이렇게 점점 잘게 쪼개지다가 종료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오다가 다시 바닥을 딱 만나고 위로 올라가서 여기까지 오면 문제 해결이 끝나는 이런 형태, 매우 놀랍고 신기하고 강력한 정보과학적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습득하면 이 세상에
이렇게 풀리는 문제가 이렇게나 많았어 할 정도로 신기하고 재미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과제를 드릴 시간입니다. 문제를 바꿔보세요. 이미지 크기도 더 크게 바꿀 수도 있을 거고요. 왜냐면 제가 왜 크게 바꾸라고 하냐면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빠르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데이터가 많아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크게 해보고 데이터도 바꿔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름의 압축 규칙을 만들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면 정말 대단한 친구들인 거고요. 왜냐면 앞서 소개해드렸던 압축 방법도 결국 어떤 컴퓨터 과학자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 사람의 아이디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다만 논리적이어야 되죠. 컴퓨터 내에서 처리될 수 있는 논리적이고 명확한 규칙으로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보고 프로그래밍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도전해 보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가야죠. 이상으로 비버 챌린지로 배우는 정보과학 6장 아이콘 이미지 압축하기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